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토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어와 기타 팔레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러스트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포토샵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창을 보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화면에 보는 화면이 우리가 화면 위에서 보는 요 화면이 화면 위에서 보는 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완성된 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레이어라는 팔레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레이어에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층, 즉 투명한 셀로판지가 여러 장이 겹쳐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층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층들의 조합을 우리는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이어 팔레트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는 그림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는, 위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완성된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레이어 팔레트를 활용하게 되면 이 하나의 모형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모여서, 그쵸?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레이어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창을 열어서 다시 한번 레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40-320이라는 새로운 작업창을 하나 열어서요. 자, 최초 창을 열 때는 레이어를 보시면 최초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작업은 하지 않고요. 이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얀색 도화지를 폈을 때 그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작업을 하실 때는요, 항상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여기 레이어 팔레트의 맨 밑에 종이 모양 아이콘이 보이게 되겠죠? 이 종이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새롭게 작업하게 될 새로운 레이어가 지금처럼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이 레이어 1이라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사각형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앞 시간에 배웠던 사각형 선택 툴로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준 후, 자, 적당한 색을 입력을 해주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원이라는 이름을 주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자,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색을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자, 또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삼각형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번에는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클릭,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색을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개의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3가지의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해당 레이어를 작업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그쵸? 선택되어져 있는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들이 지금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레이어가 항상 위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레이어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를 직접 활용을 하실 때는, 자, 해당 레이어를 잡고서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레이어 순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자, 맨 위에 있는 이 사각형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오브젝트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엔터키 옆에 있는 왼쪽 대가로, 네모난 가로 있죠? 그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서 오른쪽 대가로를 눌러주시면 자, 이처럼 한 단계씩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이어가 많았을 때 무조건 맨 뒤로 보낸다든지 또는 무조건 맨 위로 보낼 때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주고서 한 번에 뒤로 또는 한 번에 위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지금처럼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과 레이어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레이어를 좀 더 쉽게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레이어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뭐 복잡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때 자, 내가 선택하고 싶은 레이어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자, 이때는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딱 눌러주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레이어가 가장 위에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그렇죠? 딱 선택을 해주면 자, 원 레이어가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삼각형 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삼각형 골라주면 이 삼각형 레이어가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마우스 오른쪽을 통해서 해당 레이어를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기능 중에서 오토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오토 셀렉트가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가 클릭하는 위치에 있는 레이어가 바로바로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바로 선택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오토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줄 때 잘못해서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그 레이어가 선택이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오토 셀렉트 같은 메뉴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화면에 보시면 레이어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말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 이 눈 아이콘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컬러를 입력해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레드, 그쵸? 그 다음에 뭐 오렌지, 그 다음에 뭐 옐로우.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내가 문구별로 지금처럼 레이어의 색깔을 표시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레이어를 쉽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링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요 3가지 레이어를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레이어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 3가지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문구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따지자면 그룹의 기능이겠죠? 자,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내가 문구으로 잡아주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 레이어 팔레트 밑에 보시면 링크 모양, 즉 쇠사슬 모양이 있죠? 이 쇠사슬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이 쇠사슬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해당 레이어는 하나만 선택해도 이렇게 같이 링크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링크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링크를 해제해주고 싶을 때는 잡아서 링크 기능을 해제를 해주면 지금처럼 링크가 해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어 복사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복사는 크게 3가지, 크게는 4가지까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제가 만약에 이 사각형 레이어를 그대로 하나 복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사각형 레이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드래그를 해서 종이 모양 아이콘에다가 가서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그대로 하나를 복사를 해주게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해당 레이어를 지우실 때는 반대로 드래그를 해서 휴지통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당 레이어를 지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단축키로는 컨트롤 J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처럼 사각형 카피라고 하나 생기는 거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J키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요 앞 시간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동 툴인 상태에서 우리가 Alt키를 눌러주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복사를 해주게 되죠. 자,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물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일반적으로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 레이어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당 레이어를 우리가 합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각형 카피 3번과 사각형 카피 2번을 제가 합쳐주고 싶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키가 하나 있는데 컨트롤 그 다음에 알파벳 2키를 눌러주게 되면 돼요. 자, 제가 현재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2를 딱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다시 뒤로 돌려보면 선택되어져 있는 레이어의 밑에 레이어와 하나로 합쳐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컨트롤 2라는 단축키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달라지는데, 자, 만약에 제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3개를 동시에 잡았어요. 그렇죠? 이럴 때 이 상태에서 컨트롤 2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선택되어져 있는 레이어끼리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레이어 폴더 기능이라고 있어요. 자, 레이어 폴더 기능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레이어 팔레트 밑에 보시면 폴더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렇게 폴더 모양 아이콘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자, 지금 또 완성품을 보시면요. 이렇게. 자, 현재 이 로그인 설정이라는 화면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 레이어들을 이렇게 담아놓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담아놓는 거예요. 또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자, 다시 레이어 폴더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어 폴더에다가 내가 담고 싶은 레이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Shift 키를 눌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갖다 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레이어 3개는 폴더 하나에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때 만약에 제가 레이어 폴더를 우리가 아까 폴더를 복사할 때, 이 레이어를 복사할 때 컨트롤 J 또는 종이 모양 아이콘에 드래그 한다고 그랬죠. 폴더 자체를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 폴더 자체를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이 종이 모양 아이콘에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똑같이 폴더 전체를 또 복사하는 기능이 돼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폴더 전체를 지우실 때는 폴더 전체를 잡아서 휴지통에 갖다 놓으면 다시 지워지게 되고요. 자, 또 하나 폴더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아까 레이어를 합쳐주는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자, 컨트롤 2라고 그랬죠? 그냥 컨트롤 2를 누를 때는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와 합쳐주는 거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2를 누르면 Shift 키를 누른 레이어끼리 하나를 합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폴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레이어 폴더에 있는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레이어 레이어를 합쳐주는 기능의 컨트롤 2라는 단축키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더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 opacity 값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100%라고 있죠? 이 100%는 우리 투명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투명도를 줄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좀 더 반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투명해지죠? 자, 이렇게 투명도를 줄 때는 우리가 opacity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밑에 fill 값이라고 있는데 이 fill 값도 이렇게 투명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opacity 값과는 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이 fill 값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이후에 아이콘 디자인이라든지 스마트폰 어플 디자인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레이어 이펙트 효과를 남겨두고 이미지만 지울 때 우리가 fill 값을 사용하게 돼요. 자,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만약에
자, 이러한 베벨 엠보스 효과를 제가 적용을 했을 때, 그쵸? 자, 이때 OPC 값은 레이어 전체를 투명하게 줄여주지만, 자, 이 필 값은요, 내부에 있는 이미지만 줄여주고 효과는 지금처럼 남겨주는 거죠.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레이어 이펙트를 남겨주는 게 필 값이에요.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레이어 합성 모드라고 해서 노멀이라고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레이어 합성 모드는 현재 선택이 되어져 있는 레이어와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방향키로 조절해 줄 때마다 위에 있는 레이어의 색상과 밑에 있는 레이어의 색상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 합성 모드로 우리가 합성을 시킬 때 레이어 합성 모드를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성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기타 여러분 여기 자물쇠 모양 같은 거는 딱 걸어주게 되면 이 레이어는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도 우리가 물론 락 기능도 같은 기능이에요. 락 기능도 뭐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표시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락 기능이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레이어 팔레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레이어 팔레트는 앞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정렬 툴들 보이시죠? 정렬 기능인데 자, 만약에 제가 이 세 가지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잡아서 이렇게 세로 정렬, 그쵸? 뭐 밑 정렬, 가운데 정렬, 윗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해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간격도 자동으로 맞춰서 정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레이어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하게 될 부분이라서 여기서 설명이 안 됐던 부분들은 이 이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